그래가지고. 네, 아이고, 얼굴들이 다 안 보여. 윤정희 쌤 둘이 해야 돼요? 얼굴 비칠 수 있으면 좀 비춰보세요. 이 모임은 저 혼자 떠드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좀 비쳐야 돼요. 자, 이덕무에 관련해서 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몇 개 올라온 게 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덕무 팬이었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또 수업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덕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자, 아까 그 소개한 그 책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덕일이라는 사람이 그 역사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역사 관련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뭐 저런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출판했던 그 미다스 북스예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도 저거 읽어야 되겠다 싶어요. 언제 나왔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그 북튜버가 서머리한 이야기를 샌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음, 영상 어제 책 잘 읽으셨죠? 잘 읽으셨죠? 내일 책만 보는 바보 키워드 3개 정해오세요. 그걸로 나누며 했다가 키워드 3개도 좋은데 사람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게 사람 등장이 돼 있잖아요. 사람 소개돼 있잖아요. 친구들. 이동무 버중에 멋졌던 책동무들 그런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소감. 책을 다 읽었던 안 읽었던 간에 그 책에 대한 소감과 나 이 사람 너무 멋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윤정희 선생님, 책을 잘 읽으신 것 같으니 제일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 어땠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제가 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정경주 선생님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정경주 선생님이 전화번호가 없어요. 한 번씩 전화 한 번 하려고 그래도 전화번호가 내가 그때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꼭 전화 주세요. 전화 한 번 주세요. 문자를 주시던지. 네, 윤정희 선생님. 네, 책만 보는 바보 책 잘 읽었습니다. 네. 어, 간간히 거기 뭐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서유당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서유당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제 이동무의 책동무 뭐 4명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스승님 2명이 있었는데, 모두 이동무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특히 그 백탑에서 그 모여들었을 때 좀 계속 이야기하고 서로의 그런 감정까지 다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고, 특히 선생님 바오밥 선생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정말 저 39쪽 읽었을 때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얘기했던 그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그래서 한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제 그 여러 사람 중에서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다른 동무들도 있었지만 끄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박제가에게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또 마음은 잘 안 열어요. 또 그래서 박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누구를 끄집어내야 될지 정말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네 사람 다.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뭐 박제가, 유덕공, 뭐 기타 등등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입이 됐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시대를 맞게 이렇게 그, 어, 차별에 대한 이런 생각, 서울에 대한 이런 차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세상에 나는 안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서유당이랑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선생님 얘기랑.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지? 음,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더 나는 이제 책 읽는 단계니까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지더라고요. 새로운 걸 좀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뭐, 박시훈 같은 경우에는, 열하일기. 이제 부분적으로 좀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연계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독서가, 될 것 같은 그런 책으로 책만 보는 바보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네, 좋습니다. 그 39페이지인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낭독 좀 해주세요. 어디가 좋았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러한 것들이 그리웠다. 내 입으로 글을 읽어도 듣는 것은 나의 기쁨, 내 손으로 글을 써도 보는 것은 나의 눈뿐, 오로지 내가 나의 벗으로 삼아 위안해온 세월이 너무나 길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나도 드디어 소중한 벗들을 만나게 되었다. 벗들에게로 가는 길은 나에게 내어준 것은 어느 날 달빛 아래 더욱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백탑이었다. 탑은 제 그림자를 다리처럼 길게 놓아 벗들에게도 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내가 오래도록 머물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네. 이 부분에서 그냥 바와 선생님의 그런 친구들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그런 게 감동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예. 네,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 좋았네요. 자, 혜림장 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여러분 유득공도 나오고 백동수 이석구 이런 분들 나오면서 유득공 우리 역사를 관심을 갖고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하게 됐는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대부 사람들 보면은 중국을 중심으로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유독금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홍대영 이분 같은 경우는 생각을 내가 내 중심으로 갖게 되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 동쪽에 있는 나라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중국이 가운데 있지만서도 우리나라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중심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이 뭐야 이동네 친구들을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구가 이제 돌고 있다는 거 그런 그 과학 지식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어, 뭐랄까요. 이 얄팍, 조금씩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우기는 했지만 조금 더 조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뭐랄까 헌신이 있어서 이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여기에서 청장 사옥이 조금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것들이 이동물을 위해서 다들 힘들고 어렵고 없는 그 상황에서 나눔을 해갖고서는 그 이동무한테 그 집을 한 채 줘줘서 진짜 서재 하나를 만들어줬다는 거. 그래갖고 그 청정석에 들어왔고요. 또 하나 백탑 항상 그러니까 제가 맨 뒤에 읽어봤을 때 그 백탑에 대한 그 이동무에 대한 정말 애틋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죽기 전에 백탑 마지막에 이제 거기 갔다가 쓰러지고 다시 이제 집에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누워서 있다가 그렇게 가는 거 그 백탑에서 벗들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즐거움 그 애완 같은 게 모든 게 다 녹아있는 그런 글들을 읽었을 때 백탑이라는 그게 정말 이동무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것 이상으로 소중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한 분 한 분 다 솔직히 조금 저는 좀 새롭게 알게 된 거거든요. 백동수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고, 유독공이라는 분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 나름으로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할까요? 음, 조금은 아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냥 암기하듯이만 읽었던 것들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거구나. 박지원도 그렇고 여전 박지원 선생님도 그렇고 사대부 집안 정통의 집안 사람들이 서자들과 격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랄까요? 문학이라 그러니까 지식이라 해서 책을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같이 그걸 벗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가 그 벗으로서 같이 나눔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든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게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느낌. 예, 그런 거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 여기까지 할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책도 소설이에요. 에세이인 거죠. 이덕무가 쓴 에세이고 소설이고, 소설은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 자, 데미안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쫓아서, 자, 몽실언니 책을 읽는다면 그 책 또한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있을까? 윤정인 선생님,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네, 아, 네. 시대적 배경은 차별하는 거죠. 신분 차이, 그 조선 후기 때 네, 신분 차이.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영조 시대에 걸쳐서 정조 중간까지 이 책만 보는 바보 얘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도 그냥 책으로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깊이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처음에는 명망 있는 이런 집안이었는데, 뭐고, 자기 아버지 세대부터 이렇게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어, 그래서, 어째 힘못 쓰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니까 이 시대에 그런 신분 차이 때문에 신분 차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더 뭐, 상인이라든지 뭐 농부라든지 뭐 다른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물건을 판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울 출신들은 정말 뭘 할 수 없는 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참하니까 책만 읽지 않았을까. 그런 와중에 같은 취향, 같은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음, 얘기 잘해 주셨어요. 시대적 배경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조선시대 후기, 신분 차별이 있었던, 실학이 나왔던, 등장했던, 그쯤, 정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대왕, 정조대왕, 영조보다는 정조 때예요. 이 사람이 살았던, 여기에 등장했던.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분 차별이 있었던 그 서울 출신들이 많이 있고, 이제 서울 출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공부를 나는 해보겠다.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을 또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제가 이 책에서 연계 독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지금 제가 올해 수업이 어떻게 쫓아가고 있냐면 이 책에 털어낸 주제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연계 독서를 얘기했는데 연계 독서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썼고 지금 연계 독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쭉 어떻게 보면 쭉. 왜냐하면 독서는 마케팅 한번 책 읽고 트렌드 책 한번 읽고 소설 한번 읽고 시 읽고 독서를 우리가 이렇게도 해도 돼요. 그냥 무작위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머리에 잘 안 남아요. 그리고 우리의 뇌가 시냅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하나도 안 돼. 물론 내가, 연결을 잘 할 줄 알면 아무리 그 상관없는 책도요,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연결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는데도 잘 못 찾아. 그게. 왜냐면 읽기도 버거운데. 나중에 뭔가 이게 이 책의 깊이가 깊어지면 막 연결들이 돼요. 막 엄한 책들도. 전혀 다른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연계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75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진짜 꼭 읽었어야 됐어요. 제가 이거 읽으라고 했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계 독서 얘기. 제 팁이라고 해서 이 책이 다 털어졌는데 팁이에요, 완전히. 연계 독서를 하면서 저는 책의 즐거움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시대적 배경 얘기했잖아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 책을 읽고 나서요. 여기에, 어,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뭐냐면 책을 막 제가 추천도 하고 이러잖아요. 진짜, 진짜 이제 독서가는 뭐냐면 내가 읽을 책을 내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맨날 추천해 주는 책이 아니라. 그러면서 책의 즐거움도 알게 되고 연계 독서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책을 막 읽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막 추천해 준 책으로 막 읽고 있더라고요. 다음 책 좀 추천해 주실래요? 물론 괜찮아요. 근데 요런 책 읽었잖아요, 지금. 요 책 읽었잖아요. 자, 책 속의 책이라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책을 읽으면 돼요. 여기에. 삘 꽂히는 실행의 답이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 지금 시 꽂혔잖아요. 이 책에서도 시를 잊은 그대에게 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한 번 더 읽어보고 딴 데 안 읽더라도 그 챕터만이라도 아, 이 사람은 시를 이렇게 읽고 있구나. 조금 더 읽게 되는 거예요. 일독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그 챕터만이라도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연계 독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도 역시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책을 내가 다 읽어볼까? 저 이렇게 해서 박지원의 열알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박지원한테 빠지게 된 거예요. 뭐야, 열알기 나 진짜 역사 줄만 걷는데 열알기가 이렇게 재밌었어?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글을 그 당시 때 잘 썼고 중국을 여행을 갔는데 중국을 왜 갔는지 열알기가 어떻게 써졌는지 자, 그러면 그 이야기야? 그 빠졌어?
근데 박지원이가 쓴 책이 또 있어요. 양반전, 허생전. 자, 그러면 양반전, 허생전도 읽어볼까? 그러면 그 이야기도 역시나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도 역시나 설에 대한, 설이 아니다. 양반. 양반에 대한 이야기. 자, 이거는 설에 대한 깊은 애환이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 양반전은 무늬만 양반인, 무늬만 양반인 그 시대 배고픈 양반들 이야기. 배고파도 일 안 해야 돼. 천천히 걸어야 돼.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갖고 물음표를 갖고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실학이라는 실용 학문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사상을 본받고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요, 일거백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역사 공부 제대로 못했잖아요. 저는 역사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 계속 실패했어요. 제 아이들 수업하니까 역사 공부 자격증도 땄거든요. 역사 지도사. 따면 뭐예요? 제대로 풀어낼 줄 모르는데. 어떻게 배웠냐? 거기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똑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역사 똑같이 가르쳐 줘. 자, 그리고 어디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제 통사를 가르쳐 준다고 그런 데서 진짜 많이 강의 들었거든요. 나한테 정말로 역사다운 우와, 역사가 이렇게 재밌다니 단 한 번도 저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수많은 역사 강의를 들었는데 돈 내고도 들었고 안 내고도 들었고. 그런데요, 제가 역사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된 게요. 이 책이었다고요. 이 책이 아니라 이 책의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서 야, 조선 후기? 그러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동학 농민 운동까지 연결이 돼요. 전봉준. 쫓아 읽다 보면 평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분차별이 차근차근 그때서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선 후기 때. 자, 그러면 역사 공부도 해. 단순히 이덕무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덕무에 푹 빠졌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쭉쭉쭉쭉 연계해서. 박지원의 책도 읽어야 돼요. 열알기. 아, 저한테 무슨 책을 읽어요? 추천 좀 해줘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독서 성장 못해요. 절대 성장 못해요. 내가 찾아가면서 읽는 독서해야 돼요. 그러니 책이 재밌지 않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이. 책이 그렇게까지 재미있다고까지 내가 알게 된 거는 핵을 그었던 거는 저는 이 기점이었어요. 책만 보는 바보 고 읽으면서 짜르르 막 쭉 연계. 그리고 어디로 빠진 줄 아세요? 넘어간 줄 아세요? 역사? 일제강점기, 신문차별 뭐 이런 것들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 그 시대의 인물들이 있고 그 시대에 문학작품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위인전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집에 저도 위인전이 한 50권 있거든요.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위인전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기록을 많이 해놨으니까 또 그러기도 하겠지만 원래 힘들 때 위인은 나타나는 거예요. 안 힘들면 위인은 없어요. 그 시대가 만든 위인인 거예요. 대부분의 책이요, 위인전이에요. 자, 그러면 애들 독서를 할 때 똑같아요, 선생님들도. 일제강점기에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을 쫘르륵 읽으면요, 역사 공부 또 돼요. 일제강점기. 자, 그리고 책 속에 공간적 배경. 자, 이 책의 공간적 배경은 남산이에요. 우리가 춤췄던 곳. 자, 선생님들이랑 같이 갔어요. 책가 강연. 거기 남산 한옥마을을 갔어요. 그쯤 어디예요? 만약에 제가 그쯤 어디에다가 책가 강연 같은 그런 그 아지트 공간을 만든다면 저는 스토리를 이동무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저는 남의 동네, 전혀 상관없는 동네인데도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서유다. 자, 그런데 책과 강연 그 만든 분들은 이덕무에 안 빠졌어. 나는 이덕무 덕후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갔을 때도요, 이덕무를 만나고 온 기분이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왜 제가 그날 그렇게 좋아했는 줄 아세요? 강연도 강연인데요. 야, 이 책바보들이랑 같이, 이덕무가 그 책동무들이랑 같이 울고 웃고 막 했던 그 배경이 된 지역에 우리가 와 있네. 나는 책동무들이랑 21세기의 책동무들이랑 당신은 조선 후기의 책동무들이랑 놀았는데 나는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동무처럼 책만 보는 바보들을 만들고 있어요. 같이 모여들었어요. 전국에. 자, 이동무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전국이잖아요. 제가 판이 더 커요. 얼마나 가슴 설렜는지 아세요? 이거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을 여행을 갔어. 거기 중국 여행이 삼국지 관련된 그런 공자 관련된 여행지야. 그런데 멋있다. 와, 우리 기념 촬영 할까요? 여기 맛있는데 맛집 어디죠? 이렇게 할 텐데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은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공간적 배경과 어떤 시대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거기 가서 뭘 느껴요? 미쳐 죽어요. 진짜. 그거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이런 거고요.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건 거예요. 이걸 느꼈을 때 진짜 알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미 즐거운 거. 저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이 공부를 하니까. 공부법을 저는 익혔어요. 진짜 공부. 그러니 제가 애 학교, 여기 공교육에 즐겁겠어요? 사교육 보내겠어요? 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이걸 알았을 때 제가 사교육을 막 이게 막 뭐 공교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교육도 그렇고 여기에 물음표를 단 게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냐라는 거죠. 지금의 한국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알미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 이런 교육이어야 되는데 이런 죽은 교육을 하고 있는 난 내 새끼들 시간 안 맡기겠다. 그냥 포켓몬스터 그냥 하는 아이 차라리 포켓몬스터에 푹 빠져가지고 그거의 역사 공부하고 차라리 그 공부가 낫겠다. 그게 이해가 되니까요. 그냥 진짜 3년 동안 작은 애는 포켓몬스터 공부했다니까요. 사고 팔고만 한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한 거예요. 아, 엄마 대단해요. 어떻게 인내심이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아니까요.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교육이. 그렇게 해서 대학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이게 교육청하고 어떻게 연결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야금야금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분명히 교육혁명에서도 제 스토리가 먹히는 사람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교육 안에서도, 교육청 안에서도. 저는 이런 알물 통해서요, 너무 가슴 설레는,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내가 막 알아가니까. 다음 책 뭐예요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 시간이 없어. 새벽에 쪼개서 읽자. 막 그때 막 수업을 많이 할 때였고. 독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책에 미치기도 했지만 저는 배움에 미쳐버린 거예요. 배움에.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물론 있겠죠. 어딘가는. 뭐 아름아름 있죠. 근데 내가 그거를 찾아서 내가 이렇게 알아가는 공부는 이거는 더 즐거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공부법을 알게 됐고요. 모든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육아. 그래, 내 삶. 인간관계. 그래, 내 습관. 그래, 트렌드. 이렇게 된 거죠. 전략 독서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저는 역사 공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역사 공부를. 물론 지금도요, 얇아요.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서요. 행복해요. 알아야 될 게 많다라는 거는 즐거운 일인 거더라고. 이게.
자, 그래서 이 공간적 배경은 아무튼 그래요. 다음번에 남산 가실 때요. 그것까지 느끼고 오세요. 서유당만 느끼시지 말고. 진짜 이들이 살았던 그 뭐 어디예요? 저기 온각사 10층 석탑 국립공원 안에 있어요. 지금 그게 너무 부식돼가지고 용산으로 용산 그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거든요. 아, 그 모조품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 온각사지 10층 석탑이 부식도 되기도 하고 산성비 내려가지고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이 유리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거기에서 노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스토리 알까? 전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저는 종로를 걸을 때요. 항상 이덕무, 이들을 생각해요. 박지원을 생각하고 이덕무를 생각하고. 이덕무가 여기 어디쯤 걸었을까? 박지원이 여기 어디쯤 걸었을까? 백동수 그 집이 어디야? 무슨 뭐 정이잖아요. 무슨 정이잖아요. 그 집이 어디쯤일까? 막 궁금해. 이게. 그렇게 읽으면은 너무 재밌어요. 이 책은. 그리고 이 책의 등장인물들 그냥 등장인물로 끝날 게 아니라 열할기 다 읽어보세요. 양반전 읽어보시고. 그 또 양반전을 읽으면서 덕을 찾아냈잖아요. 덕이라는 키워드. 아, 외로워할 게 아니구나. 외로웠거든요. 친구가 없어서. 벗들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거가 연결이 온라인 안에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지? 책류가 엄마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제 벗이었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양반전, 허생전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매점 매석 해가지고 말총머리 과일 팔아가지고 이상 국가를 향해서 배를 타요. 타고 들어가요. 섬에. 근데 그 뱃사공이 그래요. 아니, 선비님, 아무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저 섬에 가서 뭐 하시게요? 너무 심심하지 않겠어요? 덕이 없는 거를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덕. 덕이 있으면 다 쫓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인플루언서 안 된다고 만 팔로워? 그거 걱정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 나랑 함께 할 사람들. 뭐 그때는 제가 이제 제 컨텐츠하고도 연결되는 독서 코칭 막 이런 거였겠죠? 외로울 거 없구나. 내가 많이 나눠주자. 덕을 베풀자. 그러면서 이 그 공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자. 아니 이렇게 연결하면서 읽으니까요. 책이 그냥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허생전을 덕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내가 독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요. 뭔가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책마다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책을 읽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랬잖아요. 실행이다 이다 읽으면서 제가 이랬잖아요. 제가 스리피 바인드 읽으면서 이랬잖아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나만의 스토리는 내가 몸으로 해낸 일이어야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연결이 돼요. 머리로만 만들어지는 이 스토리는요, 진짜 스토리 아니에요. 몸으로 해내야지 이게 진짜 이 책이 내 책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누군가 또 읽혀보세요, 이 책을. 또 누군가 막 가슴 설레는 사람 보면요, 내가 더 가슴 설레요. 이게. 그래서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을 또 쫓아가서 따라가서 읽으면 너무 재밌는 일이다. 자, 이미애 쌤, 나 혼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 이거 큰일 났네. 이미애 어, 쌤. 아니, 선생님 말씀하시고 빠져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어, 저도 책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다 이동호와 그 친구들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저는 그 58쪽부터 59쪽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게 윤회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밀랍으로 그 매화의 모습을 다시, 그 형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윤회의 중간에 살고 있는 것일까? 소자의 신분이라는 우리의 운명, 세운 뜻을 펴보지 못한 채 가슴에 품고만 살아가는 이 삶도 윤회의 한 부분일까?
우리에게도 저 꽃처럼 다시 돌아갈 제자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견뎌내리라. 저렇게 다시 피어날 수 있다면 골통에서 밀랍으로 묵묵히 견뎌야 하는 고통, 맑은 액체가 될 때까지 활활 불길에 온몸을 녹여야 하는 고통도 기꺼이 견뎌내리라. 우리, 우리들의 삶도 저렇게 피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매화로 다시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다 시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뜻을 있지만 펼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도 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매화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그 밀랍으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뭔가 이렇게 그 약간의 북선처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도 자기 뜻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걸 만들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 따뜻해지고, 예, 내가 이렇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도 뭔가 참고, 이거를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뭔가 이뤄내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좀 뭔가 노력하면 뭔가 이뤄내기가 쉬운 그런 저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한테 감동이었고, 예, 저도 뭔가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 너무 잘난 사람들 이야기는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아픔을 이겨내고 그거를 극복하고 이런 책들이 잘 팔리기도 하고 이런 책들이 그 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풀어내기도 했어요, 작가가. 참 문장이 좋아요.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하나, 다산의 아버님께 그 책 꼭 추천합니다. 읽어보세요. 윤블루쌤. 저는 책을 못 읽어서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오늘 듣기만 하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책들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써놨거든요. 뭐, 네, 열하의 양반전, 허생전, 네, 뭐 이런 거 다 써놨는데, 아, 선생님이 이렇게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꼭 그 시대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책을 읽을 땐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냥 저는 이 책, 저 책 그냥 누가 추천하면 막 읽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어, 제가 어제도 굉장히 바빠가지고 책을 못 봤거든요. 아, 네, 뭐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못했는데, 아, 이 책 읽고 그 음, 선생님이 추천한 책들을 다 읽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연계 독서를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역사 공부가 정말 선생님처럼 저절로 될 것 네, 같다라는 맞아요. 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역사가 왜 그러냐면 역사가요. 제가 계속 역사와 막 진짜 씨름했어요. 왜냐하면 문사철은 기본이거든요. 이 그 문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글쟁이들한테는 문학, 철학, 문학, 철학, 이 역사 이 세 개를 공부하라고 해요. 또 거기에 종교까지. 예, 음, 거기까지 공부하면 정말로 통달한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역사는 해도 해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게 안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해요. 역사를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안내일기 있잖아요. 그거는 세계 2차 대전 이야기인데 2차 대전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책이 잘 읽혀질 수 있지만 제대로 못 읽어내요. 자, 2차 대전, 1차 대전을 알아야 돼요, 또.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또 알아야지 그 책의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책을 읽을 때.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 책이 여기까지밖에 안 읽히구나. 그래서 읽다가 역사책 들어가고 그래서 애들 책 안 버렸어요. 역사책 버리지 마세요. 동화책도 그렇고 역사 동화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 쳤던 게 요렇게 읽으면서 그때로 딱 잘라가지고 조선 후기
들어가고 일제강점기 들어가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몽실언니도 6.25를 모르면 이게 덜 읽혀지거든요. 우리 엄마는 몽실언니 지금 필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6.25 본인은 겪었지만 그게 왜 전쟁이 일어났고 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시대적 배경도 공간적이면 뭐면. 이게요, 이게 이러면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이 읽고 읽는 거하고 없이 읽은 거하고는 아주 굉장한 천지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그 배경 지식 때문에도 나는 역사를 공부해야 됐고 이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뻥 뚫린 느낌? 진짜? 이게 선생님도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정하고 나는 올해 한 해는 독서 징하게 해봐야지. 약간 요런 게 필요해요. 뭔가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잖아요. 나는 올해 한 해는 징하게 글만 써야 되겠다. 읽고 쓰기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야지 내가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만 시간의 법칙이든 뭐든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 부작꿈쟁이 최현미 선생님. 저는 그 제가 또 목이 안 좋은데 키워드 그 동무 중 이동무 벗 중에 멋졌던 책동무를 한번 생각해 버려서 제가 읽으면서 어 저는 이제 이 블로그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제가 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벗들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백동수라는 사람은 참 뭐 처남이자 벗이 됐고 근데 이 사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호기심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벗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그의 뭐 이동무 벗들 중에 또 그다음에 다만 홍대영 선생님도 선생으로서 또 제자에 대해서 가난한 살림도 늘 염려해 주시고 또 학문이나 또 생활까지 염려해 주셨다라는 그런 글귀를 보면서 진정한 또 스승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과 또 이동목께는 좋은 스승으로서 좋은 연결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서구라는 당돌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젊은이였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뭐 장가가고 나이도 많지만 그는 부족함이 없는 명문가의 자제였다.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차이로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희 또 이런 바오밥 쌤의 글동무들도 보면 지금 뭐 명옥쌤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나이도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어르신 또 미애생 같은 이런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동무의 벗들을 논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아, 오늘 또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말씀 드리면서 참 저는 얕은 독서를 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또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좀 알면서 책을 읽는 제대로 된 독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열하일기를 읽겠다 그러면 꼭 박제가 편을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박제가를 소개했잖아요. 거기를 읽고 열하일기를 꼭 읽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감동이 더해요. 녹색 눈동자에 담긴 외로움을 그리면서 열하일기를 읽겠죠. 어. 그렇게 그리고 내가 읽는 거하고 그냥 열알기를 뚝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이게. 자, 손영호 선생님. 어제 그 영상 봤는데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손영호 선생님. 이제 책만 보는 바보 이동무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동무는 바오밥과 그 배경이 우리들이다. 새벽에 새벽 독서 코칭하는 우리들이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말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겪어냈던 그런 책에 대한 그 마음과 그들의 시대 상황에 진짜 그거는 우리가 진짜 밥을 먹는 시대에 책을 읽고 앉았고 그걸 논하고 있는 그거는
진짜 나는 이 너무 얕은 독서, 이거랑 또 연결되면서 연계 독서를 못하는 나는 진짜 뭐 책 읽는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창피한 생각이 들었고 또 공간적 배경 이런 한옥마을 그때 우리 갔었지만 선생님이 느끼는 그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거는 연계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느꼈던 그 감정과 우리가 갔던 몸뚱이만 갔다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특별한 수업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책을 읽으면 내 스스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독서를 좀 해보고 싶다.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고, 몸으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연결된 그런 것들을 풀어낼 줄 아는 그런 게 되는데, 너무 나는 얕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상위 1% 리더 클럽, 정말 이 시대에 책만 보는 이동, 이동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묻혀서 그때적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기, 이동우 꼬랩이라도 우리가 좀 잡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기, 정경주 선생님. 네, 꼭 전화 주세요. 네. 네, 어떠셨는지요? 저는 책을 주문부터 할 때 주문도 잘 못했어요. 책만 읽는 바보 해가지고 다른 책을 샀어요. 음, 그런데다가 또 바빠가지고 사실 4월 달에 너무 바빠서 책도 못 읽고 음, 그랬는데 저는 근데 아직까지 데미안에 빠져가지고 음, 데미안에 대한 제가 책 읽는 게 좀 너무 늦고 또 내가 이해하는 게 늦지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클럽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우리 교육이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찾다가 들어와서 한 거라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사실 4월달 너무 바빠서 그냥 넘어가야 되나 하다가 음,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음, 듣기만이라도 하면서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게 책이라는 게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책을 읽어야 내가 거기서 그, 게 빠져들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게 그냥 겉핥기만 이렇게 스르르 읽고 말겠구나. 대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거기 안에서 시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하고 다 똑같다는 느낌과 거기서 느끼는 그 또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제가 또 생각하고 보니까 또 다른 거라서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너무 달라져서 음.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늦더라도 예, 책만 보는 바보 이동우는 또 읽고 또 느낌도 또 한번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번에 100%뭐, 대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또 데미안이 집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라도 터놓으면은 언젠가 다시 읽을 때 지금 10%밖에 이해를 못했지만 그때 30%, 40% 아니면 90%까지 갈 수도 있어요. 내 어떤 성장 상태, 환경 상태, 마음 상태 이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이렇게 또 책만 보는 바보 이렇게 물고라도 터놓으면은 어디선가 박지원 강의를 해. 쳐다도 안 봤을 박지원 강의를 나는 또 거기에 가고 있어. 강의 들으러. 이게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건 저는 이런 거 같더라고. 확장을 시켜줘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갖게 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거기 들어가서 무언가 이 앉아서 듣는 자세가 틀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 중요해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뭐 우리가 또 자기 반성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책만 보면 보세요. 그 좋은 자리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 스토리 일개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동무 덕후라 그래요. 덕후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독서는요, 저의 독서는 순전히 그거였어요. 지금이니까 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전략적으로 독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목적성에 치우는 독서가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독서를 어떻게 하냐? 돈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독서가들 보면은 막 그런 것 때문에 돈 때문에도 독서를 좀 그 활용하는 아까 그 북튜버도 얘기하듯이 그렇게 독서를 해요. 독서를. 근데 여기 아까 그 북튜브에서 나온 것처럼 목적성에 너무 치우쳐 있는 데가 독서가가 아닌가. 좀 이제 독서를 즐겁게 이동무처럼 이동무를 통해서 저는 그 너무 즐거워하는 독서가를 저는 만난 거예요. 혼자 외롭게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 책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읽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난 거죠. 오프라인에 그런 사람 내가 만나질 못했는데, 야, 이 사람 괜찮네. 그리고 빠져들게 된 거죠. 이 책과의 만남은요, 정말로 길어요, 길어. 이거 애들 독서용이었어, 6학년. 6학년 필독서였어요. 6학년 애들이 이거 어떻게 읽냐고. 필독서였답니다. 거의 한 15년 전에요. 그런데 이 책을 내가 읽는데, 받아서 보는데, 하나도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했거든. 그 중앙도서관에서 매갈이 없는 책이라고. 안 읽혀지는 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던져놨던 책이에요. 나 이거 수업 못해. 아, 교사가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토론할 거 아니에요? 나 못해, 못해. 던져놨던 책이에요. 던져놨던 책인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거예요. 읽게 된 거는 고미숙의 호무쿵푸스. 고미숙이가 고전문학 연구를 했거든요. 여기, 요때, 요 실학자들, 그 사람들, 이동무 얘기도 많이 하고. 저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고미숙, 호무쿵푸스, 공부 많이 해라. 그 당시 때 거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 김미경 선생님이 많이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미 그때 고미숙을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진정한 공부를 안 했다. 그 이덕무 같은 사람을 또 만난 거죠. 저는 고미숙 작가를. 그러게 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한 열알기 자꾸 얘기하길래 읽어보자 하고 이제 쫓아 갔던 게요. 이제 이 책이 그렇게 와닿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독서를 조금은 내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려고 좀 해봐라. 저는 그렇게 해야지 진짜 독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맨날 추천해주는 책이 아니라. 내가 남들이 베스트셀러라고 얘기 안 한 것도 내가 찾아서 내가 읽으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내가 잘 읽었으면. 남들이 베스트셀러 아니라 할지라도. 전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많아요.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베스트셀러. 왜? 제가 찾았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좋아서 연결해서 이제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걸 또 얘기하게 됐고. 뭐 동화책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렇게 가지쳐 가면서 읽다 보면 이 알미 즐겁고 이 독서가 너무 즐겁고 이제 독서가 즐겁다 보면 야 이거 쓰고 싶다. 지금 내 마음을 지금 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써야 되겠다. 아 누군가 말해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내가 입 아파 죽겠어. 사람들한테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안 되겠다. 그냥 쓰자.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쓰자. 해서 글쓰기를 막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쓰게 됐고, 나 책 써서 성공해야지. 또 이런 또 루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책 읽기도 독서든 글쓰기든 너무 이게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즐겁게 가려고 좀 애를 써 보시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누가 때려 죽어도 글 써요. 누가 때려 죽어도 막 독서한다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되면요, 진짜 대박이에요. 평생 100세 시대까지 외롭지 않게 나를 붙들고 언제든지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누가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희망.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내일 저는 이제 특강을 가요. 특강을 가는데 저는 아예 정했어요. 이런 특강들이 어떤 주제든지 바오밥의 희망 특강. 바오밥은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내일도 이제 인천 주민들을 향해서
어떤 분들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희망을 전달하러 내일 또 갑니다. 그래서 쌤들이 좀, 이렇게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진짜 가랑비 옷 젖어요. 뭐 엄청나게 한 달 한 달 하는데 뭐 엄청나게 뭐 속도 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정말로 보이지 않게 무서워요. 제가 그 카톡에다 올렸지만 가랑비 많이 이게 맞으면 축축 젖는 거 아시죠? 그게 더 무서워요. 폭풍, 폭풍 비보다 가랑비가 더 무서워요. 지금 우리는 가랑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잘 하셨고요. 미애쌤이 또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내셨네요. 요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좋고요. 글 못 쓰면 얘기라도 하세요. 334 독서법. 앉혀놓고 아들한테 하든 딸한테 하든 아니면 할 사람 없으면 글로 쓰시고 영상을 찍으시고 이렇게 하면 내게 남아요. 아웃풋. 예. 그리고 그 챕터 한번 보세요. 연계 챕터 꼭 제 책에. 자, 그 이후의 독서가 되게 궁금하네요. 이 다음에 독서 막 또 올라온 책이 막 허생전 올라오고 열알기도 올라올 것 같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보겠고 그리고 시는 꼭 한 편 쓰세요. 한 달 한 달 모아놓자고요. 그래서 그 시집으로 묶으려고요. 시야전도 하고 낭독회도 하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며칠 써가지고 이 글이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제가 모아놓을 거예요. 글 쓸 거, 선생님들 거. 그래야 좋은 글이 나올 것 같고. 또 어디다 쓴지 모르니까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시. 한 편이지만. 찾으려면 힘들어요, 또. 다 내세요 하면, 어머, 내가 어디다 써놨는데. 분류를 좀 따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내 글을 사랑하세요. 내 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내가 쓴 글 중에 최고 좋은 글이에요. 내가 낸 게. 내가 인정해야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